투자하시다가 손실 보고 계신 분 계시면 시간이 해결해 준다. 네. 비트코인의 성격상 음. 반감기 후에는 오를 수밖에 없다 이건. 좀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지 않았나. 좀 단단해졌다. 그래서 지금의 움직임은 차라리 한 달 전의 움직임보다 훨씬 더 건강한 움직임이다. 지금은 ETF가 있고 음. 반감기도 지금 지나지 않았고 그리고 너도나도 기관들이 몰려들고 있고 대선 지금 미국 기다리고 있고 이건 뭐 너무나 좋은 상황이다 이거죠. 네. 10년 전보다도 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지금. 10억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는 거죠. 생각만 해도 잠이 안 와요 잠이. 아우 저는 어떡하나 이거.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코인 유튜버이신데요. 네, 비투시아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다가 네. 전자상거래, 카드 결제 이런 쪽 개발하다가 비트코인을 접하게 됐습니다. 어, 그래서 그쪽으로 파고들어서 공부하고 분석하고 그러다 이제 투자도 하게 되고 이제는 그 투자 기회를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멋있습니다. 지금 LA에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LA 미국에 있습니다. 네. 코인 투자를, 그러니까 비트코인 투자를 언제 처음 하게 되셨나요? 2017년 어우, 초창기에 하셨네요. 2017년 몇 월에 하셨을까요? 5월쯤 5월. 오. 네, 그래 불장 오기 전이었네요. 12월 막 이때 막 장난 아니었잖아요. 예, 12월에 최고점이었는데 네. 미리 알고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또 확신이 아, 처음엔 없으니까 네. 공부하고 준비하고 알아보고 막 하다가 크게 재미는 못 봤어요, 사실. 어, 음, 그때 질러야 되는데 네. 소심해가지고. 그때 그 2017년, 18년 이때 비트코인 초보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투자 경험 이야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 초보일 때 네. 제가 사실 우리 회계사님하고 재정 음, 상담을 하려고 점심을 같이 하게 됐는데 네. 우리 회계사님이 비트코인 아세요? 그러길래 제가 오. 무슨 코인이요? 그랬더니 비트코인이래. 그러시고 막 설명을 하시는데 네. 뭐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서 막 뭐 거창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네. 내가 가만 들어보니까 이거 옛날에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코인을 옛날에 봤는데 제가 음, 이제 이 전자상 거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결제 네. 관련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네네. 구글에서 검색을 하다 보면 이제 결제, 카드 이런 거 하니까 이제 광고가 계속 나와요. 음, 옆에 무슨 코인 이런 게 옛날에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한 어, 2013년, 14년 그때. 네. 근데 저는 이제 아유 뭐 또 뜬구름 잡는 놈들이 뭐 하나 보다 네. 사기꾼들 하면서 이제 무시했는데 네. 들어보니까 무슨 비트 옛날에 그거네 이렇게 비 써 있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와 아니 그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보니까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하고 이제 파보니까 신세계가 열리는 거죠. 네. 왜냐면 사실 이제 제가 카드 결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중간업자들이 다 뜯어먹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아, 카드 이 결제가. 야, 이건 좀 말이 안 되고 뭔가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수요, 그 요구를 제가 느끼고 있었는데 비트코인을 공부하다 보니까 야, 이게 바로 그런 거 아닐까? 이거 음,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더 이렇게 깊이 있게 파다가 이제 네. 돈을 막 넣고 이제 막 투자금이 늘어나고 이거 그때 이제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제 수익이 좀 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야, 그러면 이게 좀 더 수익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거 뭐 없나? 찾다 보니까 네. 이더리움이라는 게 또 뭐 스마트 어, 컨트랙으로 뭘 한다는 거예요. 야, 네. 그럼 이더리움이 더 낫겠는데? 왜냐면 더 빨리 오르니까. 비트코인은 좀 미리 올라 버렸으니까 네. 이제 사람들이 그 다음 더 많이 오를 걸 찾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좀 사보고. 나는 은이야. 비트코인이 금이면 나는 은이야 하는 친구도 있어요. 음, 라이트코인이라고. 그 네. 친구는 은이래 또 자기가. 뭐 금 대신 은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음, 은 샀다가 어떤 친구는 또 내가 진짜 비트코인이야 그러면서 비트코인 캐시가 나오고 막 그래요. 이 네. 비트코인 캐시는 제가 조금 찜찜해서 안 샀는데 그러다가 또 트론을 샀다. 트론. 네. 트론을 샀는데 뭐가 막 좀 오를 거고 분위기가 막 펌핑을 많이 하더라고요. 트론이. 그때 2센트에 제가 샀는데 네. 20원 정도. 네. 그러고 있는데 막 한두 달 안에 그게 막 27센트 막 300원이 넘어가요. 네. 우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데 야 이거 뭐 있나? 근데 음, 이제 트론이 막 올라가다가 이 트론 백서를 이더리움 거 카피해서 살짝 바꿔서 이게 내놨는데 그게 들통났어요. 아, 트론이 완전히 이게 이 이미지가 망가지는 바람에 폭락을 했는데 야 이건 네. 뭐지? 근데 이제 트론이 그 저스틴 선이라는 친구가
이 네. 전문이 그 펌핑하는 거예요, 펌핑. 뭐 글 올려가지고 펌핑하고 또 사람들 모아서 나는 페라리 샀어 트론으로 이런 아, 뉴스 하니까 또 올라가고 막 그래갖고 27센트까지 올라갔다가 그냥 팍 꺼졌잖아요. 어,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또 XRP에도 제가 투자를 했는데 리플리요. XRP 리플 네, 네, 갑자기 CNBC 방송에 네. XRP 사는 법 음, 이러면서 막 방송에서 나와요. 요, 요즘 뜨고 있는 은행이랑 같이 해서 막 야 이거 비트코인은 은행들이 싫어할 수 있겠는데 은행에 좀 친화적인 그런 코인이 있다면 괜찮겠네 중간 다리로 그러면서 또 이제 XRP에 투자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것저것 투자하다가 막 그때 이제 불장이 어마어마하게 쐈잖아요. 네. 그러고 나갖고 이제 제가 그때는 하도 분위기가 좋으니까 친구들한테 야, 야 이거 한번 사봐. 비트코인 너무 비싼데 그러면 이더리움 사 이더리움. 아, 2, 3년이면 무조건 2배 돼. 그리고 이제 네. 친구들한테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뭐 한두 달 안에 이제 꺼지고 음, 본격적인 이제 폭락장이 왔죠. 네, 제가 이제 제 친구들을 피해 다니느라고 그때부터 야, 너 봐. 한 개만 사 한 개. 한 개 사면 무조건 2배 돼. 이제 제가 막 그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네, 와, 그 친구 피해 다니느라고 한 5년을 피했는데 네, 2020년에 네, 이 코인 얘기만 하면 그 친구가 이제 발끈하고 막 네, 얼굴 빛이 안 좋아지길래 음, 2020년쯤 되니까 이제 그때 이제 반감기 들어서면서 네. 제가 이제 그 친구 앉혀놓고 야, 너 1년 안에 원금 회복 못하면 내가 다 낸다. 이야, 피해보면 내가 다 내줄게. 네, 제가 그랬어요. 친구들 다 모아놓고 내가 음, 개런티 내 돈으로 다 내줄게.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더 이상 불평을 안 하죠. 음,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근데 제 말 안 듣고 테슬라를 사더라고요 그때. 아, 저는 이더리움을 샀는데 네, 저는 이제 주식도 같이 했으니까 그때. 네, 근데 이 친구는 테슬라를 샀어요. 근데 그때 이제 비슷비슷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테슬라가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다가 연말에 그냥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이 쫙 쏘면서 이제 네, 갑자기 이제 제가 제 친구들 사이에서 영웅이 됐죠. 어, 그래 그 이제 돌아보면 그 2018년부터의 그 망가지던 그 기간이 있었고 그 네, 암흑 기간 그 암흑기가 이제 2020년에 도로 다 만회를 해주면서 다시 기쁨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네, 투자하시다가 손실 보고 계신 분 계시면 시간이 해결해 준다. 우리들의 코인은 그렇게 한번 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너무 재밌는데요? 근데 2017년 그 말부터 2018년, 19년 계속 깨지다가 음, 2020년에 오를 거라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오르겠지. 왜냐하면 이제 반감기를 이제 생각하고 네. 비트코인의 성격상 음, 반감기 후에는 오를 수밖에 없다 이건. 왜냐하면 음, 설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네. 올라간다라고 음, 이제 제가 굳게 믿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2020년 코로나가 터질 때 3월에 엄청 빠졌잖아요. 엄청 빠졌잖아요. 근데 네. 그걸 제가 실시간으로 목격을 했어요, 그때. 다른 거 하다가 밤에 네. 그때 미국 시간으로 한 밤 9시 반? 네. 뭐 이렇게 하다가 잠깐 이제 이거 보는데 막 쭉쭉쭉 빠지는 거예요. 네. 7,000달러, 6,000달러, 5,000, 4,000 막 꺼지는데 시시각 눈앞에서 한 30분 만에 반토막이 나더라고요. 와. 그러다 이제 드는 생각이 야, 이거 비트코인 없어지나 보다. 음, 망했나 보다. 끝났나 보다. 사귄 거 들통났네. 이런 느낌까지 드는 거예요, 그때. 네, 네. 저는 이제 나름대로 굳게 믿고 이제 친구들한테 이렇게 침튀기면서 얘기하던 시절인데도 네. 그렇게 빠지니까 야,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한테 야, 이거 사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이건 음, 너무 과한데 음, 그때 딱 드는 생각이 이거 제로로 가든가 다시 튄다. 이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분위기는 제로로 가는 분위기였어요, 그때. 네. 2020년 한 3월인가 그때. 그래도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급격하게 빠지니까 이걸 막 은행에 들어가서 자금 옮기고 막 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살 수가 없었어요. 너무 빠르게 빠지니까. 보는데 음, 그냥 오오오오오 이러면서 막 빠지는데 야 누를 네. 수도 없는 상황. 야 그러다가 다시 회복을 하는데 또 제일 먼저 회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렇지 역시 내가 믿음이 부족했어. 그러면서 다시 회개를 하고 재정비하고 가자 하고 그때 네. 다시 또 2020년에 또 질렀죠 또 제가. 그때 어, 좀 무게 있게 투자를 한 게 지금 좀 많은 결실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그러면 수익을 상당히 많이 얻으셨겠네요. 사실 2017년에 투자했을 때는 시드가 좀 약했어요. 제가 다른 네. 사업을 벌리고 있어서 네. 투자를 해서 이제 그때 사실 투자한 게 제일 큰 수익을 봤는데 네. 그때는 워낙 소액이다 보니까 음, 뭐 배가 올라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2020년에는 제가 미리 좀 준비를 했거든요. 어, 반감기 전에는 좀 무게 있게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망할 것 같더니 이제 다시 충격 올라왔잖아요. 코로나 네. 지나면서. 지금은 가야 된다. 그래서 음, 이제 제 아내를 좀 설득해서 여보 제발 좀 이렇게 좀 제가 해가지고 조금 무리해서 좀 넣었는데 네. 그게 좀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요즘 뭐 제 아내가 행복해하죠.
그때 홀드 하던 거를 언제 그러면, 그럼 지금까지 갖고 계신지 아니면 중간에 한번 파셨나요? 그때 이제 2020년에는 제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만 샀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제대로네요. 사고. 네, 딱 두 가지만 사서 네, 쭉 가고 2021년부터 이제 알트에 들어갔죠. 제가 2월부터 야, 이거 2월 너무 달부터 이제 정석적인데 다 알고 투자하신 것 같은데요? 그 운이 따랐던 거죠. 일단 야, 비트코인이다 생각했다가 네, 분위기가 뜨거워지니까 뜨거워지면 알트가 더 갈 수 있다는 거 옛날에 경험했잖아요. 2017년에. 네, 그래서 그때부터 보고 이제 좋은 종목 찾아서 뭔가 좀 이렇게 올라갈래다 말다가 이렇게 지지 팍 뚫었을 때 좀 확인되는 거 네, 그런 거 찾다가 몇 가지 이제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음, 그때 이제 분위기도 좋은데 야, 이 분위기면 유튜브에서 이 좋은 기회를 좀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어, 들어가고 이제 막 또 옛날에 제 친구들한테 막 얘기하던 걸 이제 유튜브 켜고 이제 막 얘기를 했더니 좋아가지고 이제 막 또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네, 너무 짧았어요. 제가 유튜브를 3월에 시작했는데 네, 5월 달 이제 폭락이 왔잖아요 또. 네, 그러니까 이제 제 말 듣고 이제 이야 비투시와 이거 제대로 된 얘기하네 저 사람 말 들으면 될 것 같아서 이제 또 사람들이 막 같이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제 유튜브 방송은 거의 다 여러분 힘냅시다 용기 내세요 네, 거의 그때 그래도, 한마디니까 그때부터. 네, 붓다빔 맞고 떨어진 다음에 여름부턴가 다시 또 막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아 그때 사실 제가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힘냅시다. 네, 아직 없어요. 이거 사이클 아직 이 비트코인 반감기에 여력이 남았다. 이러면서 음, 용기를 막 했는데 그때 막 2만 8천 달러까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욕하고 떠나고 막 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음, 또 한번 쏴줘가지고 네, 또 이제 또 이 이미지 관리가 됐잖아요. 네, 12 쌌으니까. 네, 근데 그때 또 분위기가 제 생각에는 또 10만 달러는 무조건 갈 줄 알았어요 그때. 아, 2013년처럼 되겠다. 네, 아무래도 네, 네, 그전에도 그때 이제 11월에 최고점 찍었고 2017년에도 연말에 찍었으니까 아니 뭐 전고 4월 달에 찍었던 거 비슷하게 갖다 떨어지면 이건 아니지. 음, 비트코인의 체면이 있지. 이거 무조건 10만 달러는 간다. 1억 간다. 네, 뭐 이제 제 구독자들과 함께 열심히 응원했는데 안 됐잖아요. 네, 8,100만 원까지인가 뭐 갔었던 것 아,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정말 시장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아, 생각을 하고 요즘은 뭐 제가 찌그러져 가지고 뭐 그런 말 잘 안 하죠. 비트코인 뭐 음, 얼마 가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이거 좀 소극적이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나름 이제 가능성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면서 네, 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될 수 있다. 음, 하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오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됐을 경우 위로 어마어마하게 열려 있지 않냐. 네, 인생을 살다 보면 용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다 우리가. 그러면 음, 또 괜찮지 않냐. 이 네, 정도로 합리적인 해석이잖아요. 그 정도면. 네, 네.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저는. 네, 그러면 현재 비투슈아님은 총 자산의 몇 퍼센트 정도를 코인 자산으로 갖고 계신 거예요? 유동 자산에서 그러니까 네. 뭐 주식, 뭐 채권, 코인 이런 것만 계산하면 대략 90%? 아, 몰빵이 몰빵. 부동산 별개로 하시고? 예, 부동산을 따로 빼고 음, 주식을 주로 이제 많이 했었는데 네, 그나마도 제가 사실 뭐 올 초에 비트코인 현물 ETF 되고 나서 주식 네. 비중에서 ETF로 많이 옮겼어요. 잘한 것 같아요. 코인은 제가 네. 관리하는데 주식은 음, 이제 제 아내 허락을 받아야지 제가 이걸 바꿀 수가 아, 있어서 여보 어,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니야. 20년에 내 말 듣고 잘 됐잖아. 이번에 한번 우리가 또 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제 네. 주식을 제가 우리 와이프가 테슬라하고 아마존은 절대 안 돼. 그런 걸 이제 야 아마존 음, 나중에 사면 돼. 내년에 살게 내년에. 그래 그걸 이제 음. ETF로 전환을 했는데 요즘 성적이 좀 좋아서 우리 아내가 아주 네. 행복해하고 있어요. 테슬라는 올해 엄청 빠졌는데 탁월한 선택이네요. 아유 뭐 저 운이 좋았어요 운이.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실력이 엄청 좋으신데요. 네. 그럼 비투시아님은 현재는 알트코인이랑 비트코인이랑 어떤 비중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하락장에서는 제가 비트 비중을 크게 올리고 네. 상승장에서는 이제 알트 비중을 늘리는 편인데요. 지금은 이제 제가 추구하는 그런 비중이 있다면 80대 만약에 20, 총 코인이 100이다. 100이다. 그러면 이제 네. 하락장에서는 80대 20, 음, 상승장에서는 40대 60, 비트가 네. 40, 알트가 음, 60인데 단번에 네. 그렇게 못하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알트 네. 빠지고 비트만 가고 그럴 때 이제 조금씩 덜어내서 좀 음, 조정을 하고 막 그래요.
리밸런싱을 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하시나요? 네, 기회 왔을 때 그냥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 팍 음, 빠졌을 때, 특히 빠질 때 네, 이제 알트만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좀 네, 알트를 담고 해서 네, 계속 이제 이쪽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네, 조정장이 왔을 때. 네네. 그러면 2024년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알트코인 섹터가 어느 쪽 주로 보고 계세요? 섹터별로 보면 네. 뭐니 뭐니 해도 AI, 오, RWA, 네, 자산의 토큰화. 이제 네, 그렇게 두 개가 지금은 부각되고 있는 그런 섹터이지 않을까? 물론 이제 다른 부분도 있죠. 뭐 네, 이 플랫폼 차원에서도 병렬 처리를 하고 확장성을 늘리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모듈러 블록체인 이런 것들도 있는데 다른 네, 것들은 이제 모험적이기도 하고 게임 같은 것도 음, 굉장히 좋은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또 개별 코인을 또 선택하다 보면 리스크가 크니까 네,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있는 섹터가 좀 낫지 않을까. AI 같으면 벌써 엔비디아나 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얘네들이 이제 끌고 가주니까 따라만 가도 음,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RWA 같은 경우는 블랙록이 또 알아서 막 영업을 해주니까 괜찮지 네.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RWA 관련된 코인은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좀 안정적인 선택이 있고 공격적인 네, 선택이 있는데 네, 일단은 제일 쉬운 거는 플랫폼 코인이죠. 네, 아발란체 그리고 음, 오라클이 필요하니까 체인링크 네, 그리고 블랙록이 선택한 이더리움 그게 음, 가장 일반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고 조금 네, 공격적인 선택은 아예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코인들 온도 네, 파이낸스 네, 네, 뭐 요즘 센트리퓨지 골드핀치 뭐 이런 프로젝트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네, 것들은 조금 위험성이 좀 있는데 그 중에서는 좀 규모가 큰 온도가 좀 나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어, 너무 전문적인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그런가요? 네. 비트시아님은 거래소를 해외 거래소 많이 쓰세요? 아니면 국내 거래소도 쓰시나요? 저는 미국에 있다 보니까 코인베이스 아, 그리고 코인베이스에서 취급하지 않는 코인들은 또 다른 해외 거래소 몇 군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시아님은 해외 거래소만 쓰시고 한국에서 이렇게 거래 안 하시는데도 이렇게 청원 막 이런 거 진행하고 하시는 음. 거예요? 이야, 너무 멋있습니다. 아니 구독자분들이 애로사항을 또 네.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하세요. 그러면 또 어, 읽어보고 아 이건 함께 해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느껴지니까 네. 그리고 이제 가격 같은 것도 가끔씩은 제가 빗썸이나 업비트 가격을 보면서 이렇게 맞춰가거든요. 분석 같은 야, 거는 달러로 보는데 네. 전반적인 분위기라든가 오늘 목표가 이런 것들은 가끔씩 이제 한화로도 확인을 해요. 그래서 음, 함께 가는 거니까 어느 정도 네. 공감대를 갖고 손잡고 같이 가자. 이런 차원에서 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으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좀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음, 목소리를 좀 내주는 게 청원도 필요하다면 너무 좀 비합리적인 그런 네.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야, 이런 거 음. 좀 함께 목소리를 내서 청원도 하고 뭔가 좀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면 모두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멋있습니다. 저는 가끔 비트시아님이 LA에 있다는 게 안 믿기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이렇게 한국 시청에 맞게 방송을 해주시니까. 네. 네, 아, 노력을 많이 했어요, 비트시아님은 제가. 네, 한국어랑 영어랑 뭐가 더 편하세요? 아, 물론 한국어가 더 편하죠. 제가 어, 미국에 올 때 LA로 먼저 왔어요. 그리고 LA에서만 계속 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당연히 한국 문화에 계속 빠져 있다 보니까 음, 한국어가 당연히 편한데 저랑 같이 왔던 친구들이 또 동부로 간 친구들이 있어요. 네, 시골 뭐 저기 텍사스 뭐 이런 데 간 친구들은 한국말을 다 잊어버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어, 왜냐하면 다 영어로만 진행되고 친구들이라든가 이제 그런 커뮤니티가 그쪽이다 보면 아무래도 음, 안 쓰다 보면 까먹고 저도 유튜브 처음에 할 때 굉장히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어, 용어들이 좀 친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이 아, 한국어도 친구들이랑 쓰는 이제 그런 말로 야야야 사 팔아 이러면 이제 유튜브에서는 여러분들 매수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매수가 네, 뭐야? 그냥 야 살까 말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친구들끼리 네, 하는. 근데 막 너무 어려운 말들이 많아서 어휘 선택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제 구독자분들이 많이 수정을 또 해주세요. 좀 문법 같은 어, 것도 틀린 거 그런 것도 이제 어, 수정해 나가면서 지금 이제 많이 좀 좋아져서 좀 아, 매끄럽게 하는 예, 것 같아요. 이제는 뭐 거의 한국말은 로컬 수준으로 아 잘하시네요.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럼 LA 가신 지 몇 년 되신 거예요? 37년? 이야, 엄청 오래 계셨구나. 정말 꼬맹이 때 오래됐어요. 가셨나 봐요. 고등학교 때 왔습니다. 그 생각보다
연세가 있으시네요. 네, 제가 저는 저랑 나이가 비슷한 많아요. 또래인 줄 알았는데, 야, 진짜 코인에 대해서 내공이 정말 되게 깊으신 것 같아요. 미국은 현재 코인 시장 분위기가 어떤가요? 그러니까 뭐 인간 지표 같은 거 있잖아요. 음, 네, 인간 이게 실제, 네, 지표를 제가 볼 때 네, 코인베이스 신규 진입자들 또는 미디어에서 뭐 떠들어대고 있는 막 트위터에 올라오는 소셜 미디어에서 활동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지표가 있거든요. 네, 긍정적인 단어가 얼마나 나오나 또 구글 음, 트렌드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 미국에서는 조금 더 한국보다는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현물 ETF가 승인이 됐기 때문에 보는 네, 시각이 좀 달라졌고 음, 이제는 투자 수단으로서 하나의 옵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블랙록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거기다가 뭐 사기네 뭐네 이런 말을 하는 건 또 너무 이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지 그런 사고 방식이니까 그런 소리 어, 했다가는 완전히 이제 왕따 당하는 거죠. 좀 더 어.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블랙락의 위상을 뭐 어느 정도예요? 뭐 저희는 한국에 있으니까 음. 사실 알기가 어렵거든요. 사실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투자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잘 모르죠. 네, 근데 어느 정도 주식 투자라든가 네, 투자 쪽 관련 또는 뭐 코인 이런 네,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블랙록이 뭔지는 아니까. 그리고 특히나 음, 요즘 또 블랙록이 좀 나오는 것 같아. 옛날에는 뒤에서 이렇게 다 컨트롤했는데 네, 미국에서 제일 큰 회사들 다 모아놓은 게 S&P 500이거든요. 그거 네, 다 대주주가 블랙록이니까 뭐 미국을 음, 컨트롤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세계에서 가장 네, 큰 자산운용사다 보니까 블랙록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죠. 요즘 이제 CNBC에 굉장히 많이 출연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네, 레리 핑크 뭐 이런 대표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근데 네. 요즘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어, 친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움직임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원래 재미도 이렇게 붙고.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전에는 뭐 어, JP 모건이나 좀 나오고 은행 친구들 네, 그리고 분석가들이 많이 나왔는데 레리 음, 핑크가 얼굴을 내민 게 뭐 예전에도 나오긴 했는데 요즘처럼 자주 나오진 않죠. 근데 요즘은 이제 음, 워낙 화제의 중심에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내놨기 때문에 그거 음. 영업하려고 자꾸 나와서 얘기를 해요. 예, 레리 형님이 더 열심히 활동을 하시면 우리에게 좋군요. 그럼요. 지금은 뭐 너무 좋습니다. 아, 앞장서서 얘기하니까 뭐 네.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비트코인 좋대는데 사기라고 얘기하면 이거 완전히 이제 마이너리티가 되는 거거든요. 비트코인 아직도 초보자분들이 사실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코인 투자를 이제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음. 뭔지도 잘 모른다. 그런 음. 분들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그런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음, 일단 저 같으면 코인 투자가 굉장히 변동이 큰데 너무 네. 만만하게 보시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음, 그냥 사면 돈 버는 줄 알고. 야, 네. 남들은 두세 배 벌었대는데 나는 언제 다섯 배 버나? 적어도 세 배는 올라야지. 뭐 세 배가 어디 애 이름도 아니고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네. 근데 또 들어와서 비트코인은 너무 비싼데 뭐 좀 싼 거 없나? 이렇게 찾다가 몇 번 하다가 푹 꺼지면 어이구 이거 사기 맞네. 그리고 욕하고 떠나거든요. 네. 그러다가 비트코인이 1억 넘어가니까 다시 들어와서 아유 이제는 뭐 사야 되나? 이러다 보니까 또 사면 또 꺼지고 그러면 또 네. 나가고 이게 악순환이 되고 결국은 역시 사기였어. 이렇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음, 투자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되는데 초보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변동을 좀 줄여야 되는데 아무리 네. 좋은 투자 상품도 변동이 너무 크다 보면 내가 돈 넣는데 갑자기 반토막이 났는데 내 전 재산을 넣었다. 그러면 이거 멘탈 나가고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네. 만약에 내 전체 투자 자산 중에 한 1%, 2% 넣는데 반토막이 나면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런가 네. 보다. 좋은 공부했다. 사기네. 이 정도로 끝나는 거지. 그리고 조금 더 공부를 하면서 좋다고 생각하면 더 넣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좀 그런 비중 조절로 좀 조절을 하면 좋겠고. 그리고 공부를 할 때도 내일 얼마 간다는데 뭐 이런 거보다는 네. 본질을 좀 파악을 하면 좋겠다. 비트코인이 음, 도대체 뭔데? 뭘 하려는 건가? 이게 필요하긴 하는 걸까? 괜히 사람들 이거 돈 끌어 모아가지고 한탕 해먹으려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 이 돈 끌어가고 이제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더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들 뭐 다단계처럼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접근이 잘못된 거고 그러면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음, 비트코인이 이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필요할 수 있겠네. 탈중앙화 모델이 필요할까 굳이? 이 뭐 지금 좋은데 왜 탈중앙화가 필요한데? 그럼 이제 그걸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좋은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굳이 탈중앙화된 뭐 이런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 없을 수 있겠지만 네. 어쩌면 유사시에 내 돈을 가지고 어디론가 이동을 할 때 물리적으로 가지고 갈 수 없을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믿고 있던 달러나 원화가 가치 절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야, 해지가 필요하겠다. 대안이 있어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그렇게 느낀다면 나 같은 생각을 할 사람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네.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펀더멘털 접근이 필요하고, 공부를 해보고 공감이 된다. 그러면 공감이 되는 만큼만 투자를 하자. 초보들은 꼭. 그리고 초보들 비트코인만 투자하세요. 괜히 더 오를 것 같은 알트 두세 배, 10배 오를 것 같은 코인 투자하지 마시고 비트코인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스마트 컨트랙은 뭐 다른 걸 해주는 거야? 요즘 더 빠르게 해주는 게 있어? 어떤 식으로 해주는데? 그러면 뭐 내년에는 어떻게 될 거고 뭐가 진행되고 있는데 괜찮겠네 하면 공감이 또 되잖아요. 그럼 비트코인만큼 안정적이지는 않아도 또 거기에 경쟁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중에 좀 잘 나갈 것 같은, 제일 좋은 건 어느 게 성공할지 모르면 분산으로 그냥 다 담으면 되는 거죠. 좀 이왕이면 1등만 담자. 우리가 좀 우량주만 담듯이. 잘 모르면 네. 쉽게 얘기해서 2000년 초반에 인터넷 붐이 일어나서 막 인터넷 회사들 막 올라갔는데 그때 막 100배 오를 주식 찾아가지고 막 한방 10원짜리 주식 사가지고 망하고 막 신규 진입한 벤처 캐피털 들어가는 주식 샀다가 망한 사람들 너무 많은데, 그때 1등 기업만 샀으면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뭐 삼성, 삼성 핸드폰, 또 네이버, 뭐 다음 이런 1등 기업만 우리가 나눠서 투자를 했으면 지금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욕심 부리지 말고 우량 코인만 나눠서 담자. 비트코인 먼저, 그 다음은 우량 코인들만 담자. 거기까지만. 더 이상은 보지도 말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 일단 첫 번째는 공부한 만큼만 사라. 그렇죠. 공부. 네, 두 번째는 일단 초보면 비트코인만 해라. 그렇죠. 네, 알트를 정하고 싶으면 1등 알트들만 해라. 그렇죠. 우량한 알트들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알트 중에서 우량 알트 중 뭐 한두 개만이라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보자분들 있으니까 그 초보자들. 알려줘야 공부를 하잖아요. 우량 알트면 뭐 딱 코인마켓 캡 가보면 딱 순위별로 있잖아요. 네, 시총이 높다고 우량 알트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는 코인들도 참 많은데, 네, 우량 알트라고 그 알트가 더 높은 수익을 올려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투자를 하다 보면 오를 이유가 없는 코인이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코인에 투자를 하면 펀더멘털이 약하니까 완전히 네. 도박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대치도 어디에 맞춰야 될지도 모르고, 가능하면 뭔가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코인을 좀 하자. 1등 이더리움. 그 다음은 요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솔라나. 시총으로 네. 쭉 보면 되잖아요. 네, 그 다음은 요즘 뭐 XRP는 시총은 높긴 한데 많이 부진해요 요즘. 네,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고 에이다라든가 폴카닷, 여러 많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차근차근 공부를 하시고, 일단 1등은, 첫 번째는 이더리움, 두 번째는 모르겠습니다. 네, 굳이 선택을 하자면 저 같으면 솔라나가 좀 낫긴 한데 워낙 변수가 커요. 솔라나는 지금 네. 특히나 다른 알트보다, 메이저 알트보다도 변수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드리고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가장 좋은 건 그냥 비트코인만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투자 같습니다. 맞아요. 네, 초보자분이시든 뭐 솔직히 공부가 좀 되신 분들도 비트코인만 투자하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은 야, 코인 투자하면 뭐 10배는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데, 투자를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내 투자금 넣어서 1년 안에 2배가 된다. 이건 뭐 초대박 투자거든요. 그쵸. 1년 안에 2배 되면 이거보다 좋은 투자자가 없잖아요. 말도 안 월가에 되는 투자네. 하늘을 나는 그런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1년에 목표가 20%예요. 근데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은 20%, 야, 그거 하루에 해야지, 뭐 일주일 안에는 해야지. 아유, 너무 이거 현실과 동떨어진 기대치를 갖고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네. 선택을 안 하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다. 그럼 비트코인 이야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비트코인이 저는 올해 너무 좋을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기대감이 저 되게 많은데 네. 올해나 내년에 또 이렇게 최고점은 한번 찍긴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얼마 정도까지 비트시아님 뭐 재미로 재미로. 어디까지 네. 재미로 네 비트시아님 어디까지나 어디까지 재미로. 보고 계신지 2021년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재미로만 네.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은 네. 예능이다, 예능.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예능으로 예능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사이클을 봐오면 우리가 네. 어느 정도 기대치를 가질 수 있겠다. 기준점을 좀 잡아보자, 이런 차원이에요.
우리가 네. 얼만큼 비트코인이 오를지는 몰라요. 네. 아마 이 세상에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어디까지 찍는다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네. 다만 아직까지의 패턴으로 봤을 때 현재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한 요 정도로 목표가를 좀 정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제가. 일단은 뭐 대충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15만 달러? 그 정도면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는 가야지 그래도 비트코인이 이름값을 하지 않을까. 15만 달러도 못 가면 비트코인도 아니다 이건.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나라 가격으로 한 2억 1, 2천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 정도는 가야지 비트코인이죠. 그 정도도 못 가면 비트코인 뭐 이제 할 만큼 했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는 그냥 아주 안정적인 보수적인 자산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아직은 뭐 그렇게까지 안정적으로 변동 없이 턱 갑자기 ETF 됐다고 해서 천천히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목표가를 정해야 되니까 한 그 정도 2억 좀 넘게 정도 목표가를 정해놓고 거기 가면 어느 정도 수익 실현 그리고 그 다음 목표가를 이렇게 탁탁탁 단계적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간도 좀 중요하거든요. 기간. 네. 우리가 지난번에 패턴을 이렇게 딱 훑어보면 대략 1년에서 1년 반 후에는 전고를 찍었잖아요. 네. 최고점을 찍었잖아요. 최고점을. 네. 그러면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그럴까? 비트코인 반감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드니까 당연한 현상인데 이걸 그냥 예전에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러겠지 막연하게 생각하다 보면 아 이거 속았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우리가 공부를 해보고 왜 그런지 공급이 줄어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겠네 라는 공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공감대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필이 팍 오면 투자하지 말라고 해도 투자를 하죠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이 공급의 영향이 시장 가격에 반영이 될 때까지는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걸렸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비트코인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시장 경제를 보다 보면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유통이 막혀서 항구에 선박이 안 들어와서 시장에 공급을 못하면 가격이 인플레이션으로 막 작용을 하면서 막 치솟아 올라요. 그러다가 마켓에서 막 너도 나도 막 휴지 다 가져가고 막 이러면 이거 지금 안 사면 안 되라는 생각이 막 너도 나도 주워 담고 하다 보면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요. 필요 없는데 사람들이 쟁여놔요 막. 나중에 못 살까 봐. 그런 상황이 현실적으로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가만 보면 한 1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유통망 막히고 나서 실제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최고점을 찍는데 그 정도 걸리더라고요. 코로나 때 보니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시장 경제에 맞춰서 너무나도 명확한 경제 원칙,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움직여 왔는데 공급이 끊기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수요는 지금 블랙록이 책임져 주고 있고 야 이거보다 좋은 지금 상황이 어딨나. 뭐 지금은 좋아가지고 자다가도 웃음이 나와야 돼요 지금 다. 비트시아님 말씀 들으니까 또 저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그렇죠. 웃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길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혼자 웃고 계신 분들을 보면 저 사람 코인 투자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내년에 그 지금 1억이라는 가격이 초보자분들은 너무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고점 찍고 또 하락장이 오면 싸질 거 아니에요. 나는 그때 살려고 한다. 이런 말씀하시는 초보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죠. 지금 1억을 결코 싸다고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이제. 사실 작년만 해도 제가 LA에서 많은 분들 모셔놓고 여러분들 기회란 게 매번 있는 게 아닌데 지금 누가 봐도 비트코인 싸잖아요. 더 싸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싼 건 뭐 객관적인 해석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좀 용단을 내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유튜브 방송에는 제가 못하고 이제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맞대고 얘기하면서 제가 그런 말을 좀 했는데 그때는 누가 봐도 쌌습니다. 작년 초에 특히. 근데 많은 분들이 더 싸질까 봐 못 샀지. 싼 건 다 알고 있었어요. 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싸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드려야 될까? 개인적으로는 대박 세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한참 가격 평가 절하가 돼 있었는데 적정가를 찾아가다가 보면 적정가가 여기라고 그러면 가다가 턱 수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다 보면 쭉 그 힘으로 그냥 뚫고 쭉쭉쭉쭉 하염없이 천장까지 뚫고 가는데 그런 시기가 온다 이거죠. 그러면 오버슈팅이라고 하나요? 오버슈팅하고 천장 뚫고 하이킹인가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오버슈팅 가는데 지금 가격에 물론 이게 싼지 비싼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런데 앞으로 더 열려 있기 때문에 여력이 있죠. 한참 뚫을 만한. 그런데 그게 불안하신 분은 언제 스톱할지 모르고
나는 이 포모가 자꾸 오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해서 아무래도 실수할 것 같아. 그러신 분들은 그냥 쉬시다가 1억 밑으로 꺼지면 그때 사셔도 되는데 합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전반적인 흐름이 상승 트렌드잖아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상승장에 와 있습니다. 지금 상승장 아니라고 그러면 좀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언제 끝날지는 우리가 나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 자료들을 가지고 예상은 해보지만 적어도 지금 흐름은 상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여기 좀 얹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공부가 안 되셨으면 아주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 지금 1억도 좋은 가격이다. 제가 한 달 전에만 막 어마어마하게 쏘고 있을 때 네. 물어보시면 제가 이거 좀 지금 굉장히 시장이 뜨겁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겠는데 불과 한 2, 3주 전에 한번 팍 좀 약간 분위기가 싸늘해지면서 거품이 좀 빠졌어요. 네. 이렇게 가다가 한번 이렇게 눌러주면서 쉬어가면 거품이 빠지고 그냥 묻지마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에이 하고 떠나거든요. 좀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지 않았나. 좀 단단해졌다. 그래서 지금의 움직임은 차라리 한 달 전의 움직임보다 훨씬 더 건강한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내일 당장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용단을 좀 내리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은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제가 비트슈아님 방송을 봤었는데 네. 3월 달에 1억을 찍은 거랑 지금 4월이 돼서 다시 1억을 찍은 거는 같은 1억이 아니다. 이런 맞아요.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아요. 전 그게 되게 많이 공감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3월 달에 1억은 언제 빠져도 이상하지 않은 맞아요. 1억이었고 좀 불안정한 1억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올라온 1억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네.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억 네. 하니까 약간 너무 비싸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달러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달러로 2021년 최고점이 69,000이었어요. 지금 그 가격이에요. 지금 그 가격. 네. 원화로는 비싸졌지만 달러는 똑같은 가격이에요. 지금. 자, 네. 2021년 가격. 그때 가격하고 지금 똑같은 69,000인데 어떤 게 좋은 상황이냐. 2021년에는 언제 꺼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가격이었어요. 네. 근데 그때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 지금은 ETF가 있고 반감기도 지금 지나지 않았고 그리고 너도 나도 기관들이 몰려들고 있고 대선 지금 미국 기다리고 있고 이건 뭐 너무나 좋은 상황이다 이거죠.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 그런데 2021년 최고점이었을 때 산 사람도 있고 10만 달러 깰 줄 알고 그때 산 사람 여러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때 4월 달에 들어오신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얼마나 안정적인 상황인가 지금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네. 확 와닿습니다. 그렇죠? 네, 너무 와닿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올해 여기저기서 다 호재들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거 좋고 저거 좋고 다 좋은 얘기만 하는데 이럴 때가 오히려 더 불안할 수 있잖아요. 너무 그럴 수도 다 있죠. 좋다고 할 때가 맞아요. 인간 지표도 다 너무 뭐 좋다고 하면 안 되니까 혹시 좀 불안한 요소, 악재들은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코인 시장에서 굳이 악재를 찾자면 네. 제일 큰 악재는 너무 과하게 올랐다. 그게 악재죠. 모든 조건이 다 오를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도 너무 과하게 오르면 빠지잖아요. ETF가 네. 승인됐는데 가격이 빠지잖아요. 너무 많이 반영됐나? 우리가 너무 오버했나? 야야야야, 진정하고 우리 이거 아닌가 봐. 옆 친구가 팔면 내가 먼저 팔아야지. 옆에 아저씨가 팔기 전에 내가 먼저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과열된 게 가장 큰 악재다 일단은. 그렇게 보고 지금 너무 과열됐다면 너무 과하게 올랐다면 마치 한 달 전처럼 그럼 조금 네.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게 이제 가장 위험한 거고 그 다음으로 악재가 될 수 있는 건 이제 제도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50% 물릴 거야. 이러면 그냥 다 하지. 아유 안 해.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문제들이죠. 그런 문제들. 아직 결정되지 않은 문제들. 미국 네. 의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돼요. 비트코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안이 정해질 텐데 스테이블 코인 법안은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들 예를 들어서 리플 소송이 좀 암울하게 마무리가 되면 굉장히 알트코인들은 불안해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작년에 리플이 거의 승소를 했고 아직 좀 정해지지 않은 마무리 안 된 부분이 있긴 한데 방향은 정해졌거든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런 게. 그리고 네. 또 며칠 전에 코인베이스 관련 소송이 나왔어요. 2차 거래는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줬습니다. 그런 거 보면 알트코인들한테는 너무 큰 호재예요. 그런데 네. 사람들이 그런 걸 일단 안 보고 왜 여기 안 올라가나? 이거 저항에 막힌 것 같은데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큰 그림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일단 그 제도적인 거 이게 더 중요한 거고 방향을 정해주는 거 틀을 정해주는 거 이런 문제
이게 가장 큰 악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거 네. 빼고는 뭐 악재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2024년 같은 때가 앞으로 또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게 아직까지는 4년에 한 번씩 왔잖아요. 네. 근데 지금보다 리스크 대비 계산해 보면 사실 지금이 4년 전보다 더 나은 기회입니다. 왜냐면 우리들이야 4년 전이 아니고 8년 전에 투자하면 좋았을 걸라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코인 네. 투자하시는 분들 다 그래요. 그때 10년 전에 투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1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면 진짜 투자할까요? 투자 안 합니다. 왜? 네. 사기 같으니까. 그리고 비트코인이 아무리 달콤한 약속을 해줘도 내일 당장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될지 맞습니다. 모르잖아요. 제도적 명확성도 없고 정부가 이거 다 잡아다가 그냥 감옥에 넣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다 폐지시키고 불법으로 만들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2020년만 해도 그때는 ETF도 없었고 제도적 명확성이 없었어요. 아크인베스트에서 이런 자료를 발표했어요 얼마 전에. 지금 투자를 한다면 리스크 대비 얼마를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을까? 19.4%예요. 투자 자산에. 그런데 네. 4년 전에는 5%가 안 돼요. 그러면 부자들은 우리야 뭐 언제나 몰빵이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말고 정상적인 네. 사람들, 이 네. 정상적인 투자 사람들은 뭐 기관 투자자나 뭐 이런 사람들. 그렇죠. 부자들 일반적으로 좀 안전하게 투자하는 보수적인 사람들은 4년 전에 본인들 자산의 1%도 안 넣습니다. 거기서 뭐 두세 배 올라가고 10배가 올라도 투자하기 잘했네 이 정도인데 지금은 네. 제도적 명확성이 생겼기 때문에 ETF라든지 또 여러 흐름이 그쪽으로 가고 있고 정해지게 정해지고 있거든요. 의회에서 머리 맞대고 논의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는 조금 더 많이 해볼까? 5%, 10%를 투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스크까지 감안한다면 지금이 더 좋은 기회죠. 네. 10년 전보다도 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지금이. 음. 그런데 앞으로 4년 후는 지금보다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너무 단단해지고 다 정해져 버리면 지금 같은 기회가 없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이 정도인 건 아직 명확성이 덜 생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는 불안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제도적 명확성도 아직 없고 혹시 모르고 아직 이게 비트코인이 그래도 이거 잡아가는 거 아니야? 혹시 바이든이 나와서 또 이거 채굴자들 다 쫓아내면 어떻게? 이런 불안감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이거다. 만약에 그런 게 다 해결되고 나면 이미 10억이라서 사기가 힘든 상태가 그렇죠. 된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올라가서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네. 살다 보면 우리가 과감한 용단을 내릴 때가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리스크를 안고 가야 돼요. 코인 네. 투자의 매력이 있는 게 바로 그 리스크 때문이죠. 리스크가 없다면 리턴도 없으니까. 근데 리스크가 있는데 그 리턴이 리스크 대비 너무 크니까 리스크를 좀 줄이면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포트폴리오 비중으로 할 수 있잖아요. 조금만 투자하면 네. 되는 거고 안정적인 코인을 투자하면 되는 거고 네. 우리들이야 비트코인이 초안전 자산이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정상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비트코인 이거 너무 위험한 거예요. 위험 네. 자산 중에 초위험 자산인데 조금만 우리가 보수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보면 충분히 좋을 수 있다. 기회가 있다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매도 전략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러니까 얼마 전부터 기왕 갖고 가는 거 한 20년 가져가자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네네. 차라리 한 수량을 많이 하면 오래 가져가기 힘드니까 네. 0.1개라도 20년 가져가자 뭐 저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고점을 생각해서 뭐 매도하는 거랑 아니면 뭐 20년 이렇게 주구장창 가져가는 거랑 비투시아님은 어떻게 매도 전략 잡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역시 우리가 미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매일매일 샀다 팔았다 해서 더 좋은 수익을 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네. 극소수지만 비트코인 사이클을 봐오면서 우리가 딱 드는 생각이 저 같으면 개인적으로는 하락장에 사서 상승장에 팔기 이게 기본적인 매매 전략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의 수익을 못 올릴 확률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상승장에 왔는데 거기서 하락을 팔아서 하락장에 살려고 그랬는데 조금 내려오다 말고 올라가 버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차라리 그냥 조금 떨어지더라도 70% 하락할 줄 알고 돈 싸들고 기다렸는데 50%만 하락하고 또 쏴버리면 땅을 쳐야 네. 되잖아요. 그때 가서는. 비트가 막 1억이 아니고 10억 가버리면 그때는 어떡하나. 이런 포모가 그때 올 수도 있는데
이럴 때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게 마이클 세일러가 그때 비트코인은 팔지 말고 그냥 가져가도 충분히 좋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는 그런 전략도 있다. 그래서 어떤 게 좋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비트 그냥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가져가는 것도 충분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좋은 어, 전략이고. 하지만 우리 성정길님과 저같이 매일 비트코인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흐름을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기회를 좀 노리다 보니까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기왕이면 좀 하락장에 사고 상승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지갑을 따로 그냥 갈라놨습니다. 이건 그냥 끝까지 가는 절대 장기 열지 보유로. 않는 초장기 물량. 이건 지갑에 네. 아예 넣어놓고 건드리지도 않아요. 이건 나중에 사용할 목적입니다. 팔 목적이 아니고 이걸로 나중에 네.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자식한테 물려도 주고 그럴 목적으로 아예 갖고 있고 또 다른 지갑에는 이거는 기회 봐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겠다. 이런 물량이 따로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좋은 게 뭐냐면 이 물량에 수익 실현을 하려고 갖고 있는 물량에서 아까 제가 이제 탁탁탁 분할로 제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네. 목표가가 있는데 목표가에 도달을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1차 목표, 2차 목표, 3차 목표가 있다면 2차 목표가까지만 가고 그냥 내려와 버리면 아쉬울 수 있는데 이건 뭐 그냥 여기다 넣어놓으면 되니까 어차피 장기로 가도 아무렇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말고 안 팔리면 말지 뭐. 사겠다는 사람 없으면 너무 비싸게 쳐주지 않으면 나는 안 팔아. 예를 들어서 내가 강남에 어마어마하게 좋은 땅을 갖고 있는데 모두가 탐내는 이거 그냥 100억 줘도 안 팔아 나는 그런 땅이에요. 근데 뭐 누가 80억 준다고 해서 안 사면 말고 그냥 갖고 있는 거죠. 속으로는 90억만 주면 내가 팔아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80억만 준다 그러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면 아쉽지만 그냥 얼굴은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거 뭐 200억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접근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20년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마이클 세일러 그 CEO님 인터뷰를 직접 하셨잖아요, 네네. 비트슈아님이. 네. 저 그 인터뷰도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저도 굉장히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네, 그 마이클 세일러 인터뷰하면서 얻은 인사이트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세일러가 어떤 분인지 아니면 세일러랑 대화를 하면서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런 걸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마이클 세일러를 처음에 접했을 때는 이제 기사로만 접했어요. 네. 마이클 세일러가 왜 비트코인을 선택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 사람이 2013년에 네. 비트코인의 날은 끝은 오고 있다. 이런 트윗을 올린 적이 있어요.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비트코인 망한다. 이랬던 사람인데 어느 네. 날 갑자기 자기 회사 보유 현금 물량을 싹 다 털어서 비트코인을 사버렸어요. 2020년에. 네. 네. 어떻게 저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야, 보통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 뭔가 결정이 섰단 말이죠. 이 사람은 네. 딱 본인이 어떤 결정이 섰을 때 그냥 밀고 나가는 사람인데 그럼 본인이 본인을 설득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을 텐데 어떤 이유였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는데 이 사람이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가치 평가를 월가에서 이제 하게 됐는데 2020년에 그런데 이제 이 사업 모델 미래의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평가하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그때 미국 이 은행 잔고에 가지고 있던 돈이 한 5억 달러 정도가 있었어요 그때. 네. 근데 그거는 안 쳐주는 거예요. 회사 가치. 아니 이 많은 돈을 왜 안 쳐줘? 그랬더니 뭐 돈은 그거 뭐 이따 없어지는 거고 시간 지나면 별로 가치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성장 가능성만 본다. 이렇게 야. 평가를 매기는 겁니다. 월가에서. 네.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지. 본인이 그동안 착각을 하고 있었다. 현금이 물론 이제 가치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이것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이걸 가지고 다른 걸 살 수도 있는 거니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때부터 이제 비트코인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비트코인만이 절대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자산이다. 이런 생각에 비트코인을 올인을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말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지속적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제가 마이클 세일을 처음 초대했을 때가 2022년 2월이었어요. 네. 그때 비트코인이 약간 흔들흔들하면서 상승장에서 이제 꺼지면서 하락장으로 진입하고 있었을 때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불안해하고 계셨죠. 마이클 세일러의 그 투자 철학을 우리가 한번 느껴보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이 됐었던 것 같아요. 마이클 세일러가 초기에 그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서 부를 잃었던 사람이에요. 이 네. 사람이 이 흐름을 보는 눈이 있었던 거죠. 아, 좋은 기술, 이 시대를 앞서가는 기술, 이 구조를 바꿀 수 있는, 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다면 과감한 용단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그 사람이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은 비트코인에서 애플이라든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에서 발견했던 그 가치 이상의 걸 보고 있다.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모든 걸 다 합쳐도 비트코인의 잠재력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마이클 세일러가 했던 얘기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강남에 노른자 땅을 갖고 있다면 누가 와서 그거 사겠다 그러면 팔겠냐. 자자손손 물려줄 그런 가치가 있는 땅인데.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투자 관점을 바꿔놨습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아, 그렇지. 어떤 투자 철학을 갖고 있다면 오늘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갑자기 이거 이런 거를 하려고 했던 그 펀더멘털이 바뀌는 게 아닌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내일 해킹을 당했다, 아니면 이제는 더 좋은 기술이 나와서 필요가 없어졌다, 이러면 다른 얘기예요. 그러면 당장 팔아야 됩니다. 펀더멘털이 달라졌으니까. 하지만 오늘 가격이 좀 떨어지고 누군가가 매도를 했기 때문에 떨어졌다,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와, 그렇지. 마이클 세일러의 그런 투자 철학을 우리가 한번 느껴보고, 우리가 마이클 세일러처럼 투자는 못해도 워낙 그 사람은 돈이 많다 보니까 비트코인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하잖아요. 본인이 네. 가지고 있던 뭐 투자하고 있는 거에 2배만 돼도 해피 샴페인을 터뜨리지만, 우리들은 뭐 조금 더 노릴만 하니까 비중 네. 조절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런 기본적인 그 틀은 우리가 배우면서 그 펀더멘털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투자를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제가 깊이 느끼고 나누고 있습니다. 네. 되게 멋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대표가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 비트슈아님이 이렇게 한번 걸러서 한국말로 해주시니까 더 확 와닿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영어로 샬라샬라샬라 하니까 머리가 아픈데. 네, 확 와닿네요. 네. 최근에 3월 달부터 뭐 최근까지 비트코인 조정장이 좀 있었잖아요. 네네. 대략 한 달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 조정장이랑 하락장이랑 구별이 사실 너무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나 우리가. 그런데 이제 아까 그러면 말씀드린 그런 네. 틀에 맞춰서 좀 가자. 예를 들어서 펀더멘털이 바뀌었다. 네. 하락이 있다면 왜 하락을 했는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3주 전에 하락. 그거 이제 제네시스가 피해 보상해 주려고 GBTC 팔아서 하락을 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네.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GBTC 팔아서 그걸 얼른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네. 매수로 보면 비트코인이 시장에 팔린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유입량, 유출량만 쳐다보고 있던 사람들, 빠져나가네. 그러니까 무서워서 파니까, 사람들이 파니까 시장 가격이 빠지니까 이제 조정 오나 보다. 거품 빠지네. 이러면서 흐름이 빠져나갔거든요. 네. 그런 걸 보고 빠지는 하락은 이거는 뭐 거품 빠지는 하락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비트코인 채굴자들을 쫓아낼 만한 그런 정책이 나왔다. 아니면 채굴자들이 좀 불이익을 당할 만한 그런 뭐 일이 일어났다. 쫓아낸다. 바이든이 대통령 됐다. 이러면 조금 악재예요. 뭐 그런 우리가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아니면 금리 이제부터 무조건 인상이다, 이런 결정이 내려지면 이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 걸로 인한 하락이면. 그러니까 네. 왜 원인 파악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네.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가장 큰 이유가 너무 과한 상승을 했다면 거기에 맞는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랬잖아요. 너무 네. 많이 올라서 내려가는 그런 사이클에 와 있다면 우리가 어쩌면 지금 시계를 딱 봤는데 2025년 12월 31일이네. 이러면 우리가 이거 좀 이제는 조금만 올라도 얼른 좀 털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때 빠지면 이거 심한 하락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좀 바라보면 이 정도면 공감할 만한 그런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도 전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좀 거의 고점이네, 이거 좀 음. 거품이 너무 심하다, 음. 이런 거를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저 같으면 이제 보조 지표를 많이 사용하는데, 네. 온체인 지표가 요즘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4년 전만 해도 그런 게 없었어요.
온체인에 들어가 보면 막 코드로 돼 있고 그걸 어떻게 알아 개인들이. 뭐 네. 이더스캔 그런 데 가보고 뭐 블록 익스플로러 이런 데 가보면 막 코드로 돼 있고 뭐 자금이 어디로 옮겨졌고 추적할 수는 있는데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온체인 분석 회사들이 나오면서 그걸 차트로 막 음. 보여줍니다. 요렇게. 네. 그리고 뭐 파란 구간, 빨간 구간을 정해서 이게 너무 과열됐다. 예를 들어서 이 실현 가격하고 시장 가격이 있어요.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면 이건 너무 과열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팔지는 않았는데 가격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실제로 비트코인 홀딩 하시는 분 중에 뭐 최고점 69,000 또 1억 갔다고 해서 팔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네. 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은 내가 처음에 샀던 가격 뭐 5천만 원에 사셨으면 5천만 원인 겁니다. 현재 네. 가격이 지금 1억이면 5천만 원이니까 2배잖아요. 네. 이렇게 괴리감이 있는데 이게 3배, 4배가 되면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좀 수익 실현을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마지막에 거래되었던 가격하고 시장의 가격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러면 그때는 좀 팔아야 될 수 있는 구간이다. 반대로 사람들이 들고 있던 샀던 가격보다 가격이 너무 빠져 있는데 이 네. 시장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 이 간격이 너무 많이 벌어진다. 이러면 이때는 또 사야 될 타이밍이 되는 거고. 이런 온체인 지표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또 이 장기 홀더들, 단기 홀더들, 이런 홀더들이 비중. 이 상승장에 들어서면서 장기 홀더들이 털어내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리고 하락장에 들어서면 장기 홀더들은 꼭 들고 있고 단기 투자자들은 던지고 나가고 그런 비중을 보면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심리적인 것들 공포와 탐욕 지수라든가 그런 네.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좀 어느 정도 인간 지표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뭐 김프 같은 것도 있잖아요. 김치 프리미엄이 네. 너무 많이 끼면 좀 과열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구글 네. 트렌드에서 막 사람들이 검색하고 또 밈코인이 막 하늘을 찌르면 너도 나도 네. 밈코인을 사면 개미 네. 투자자들은 한방 역전을 노리는데 비트코인 사고는 안 되잖아요. 이제 너무 네.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사이클에 특히 이제 후반부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너무 비싸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누가 봐도 비싸다고 느껴질 타이밍이 오면 그때는 그 다음 많이 오를 다음 마지막으로는 밈코인 이런 사이클이 있으니까 밈코인만 하늘을 뚫고 나른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좀 정리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그 지표는 그 MVRV라고 하나요? 네네 맞습니다. MVRV, 네. 뭐 호들 웨이브 뭐 이런 것들입니다. 네. MVRV가 나중에 1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는 또 추가로 매수하기 참 좋은 때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더 떨어질까 봐 사람들이 못 산다니까. 네. 최저점을 잡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음.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구간에만 가 있으면 충분히 싼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욕심 부리지 맞습니다. 말고 무릎에 네. 사서 어깨에 팔자. 요 정도로만 음. 접근해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이를 그르치는 가장 큰 이유가 너무 바닥에서 사서 꼭지에 팔려고 그 노력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차피 못 하는 건데. 벽에 써 붙여놔야 돼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네, 저도 벽에 써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총이 현재 한 1.3조 달러 요 정도 되는 것 같고, 금은 최근에 많이 올라서 한 15조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네. 비트코인의 시총이 금의 시가총액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그건 뭐 오. 프로그램 돼 있다. 어. 설계가 돼 있다 그렇게. 왜냐하면 비트코인 때문에 못 오른 게 사실 금입니다. 2009년부터 아직까지 비트코인 금 같은 경우는 아예 못 올랐어요. 특히 ETF 보면 완전히 초주금이에요. 금은. 네. 금 ETF의 물량이 자금이 비트코인 ETF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제 눈을 뜨고 있는 거죠. 네. 어쩌면 금이 못했던 걸 비트코인이 할 수 있나 보다. 디지털 시대인데 금은 너무 아날로그인데 디지털 시대에 맞는 디지털 금이 필요하겠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설마 그 비트코인은 좀 젊은 친구들이 컴퓨터 하는 애들이 하는 거지 이거 뭐 나 같은 사람이 비트코인은 아니지. 그래도 역시 내가 만질 수 있는 노란 이런 금덩어리가 최고지. 제가 소품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네. 이 금덩어리보다는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이 이제는 대안이 네. 될 수 있다. 레리 핑크가 나와서 ETF를 만들어서 안정적인 접근을 하게 해주니까 네. 금보다 이 디지털 금이 이제 더 낫겠네? 이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네. 확인되고 실제로 예를 막 들어주고 이 레리 핑크가 공중파 방송에 나와서 이 비트코인은 fly to quality다. 고퀄 자산이다. 이런 말을 해요. 고퀄 자산이라니. 그러면
다른 노란금은 로우 퀄리티, 저퀄 자산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의 이 베이비 부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포머를 느끼면서 본인들이 믿고 있었던 레리 핑크가 음, 금이 이제는 저퀄이고 디지털금, 비트코인 이걸 자꾸 이렇게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네. 포모가 살짝 오면서 자금이 슥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이 노란 금에 뭐 종말까지는 아니겠지만 물리적으로 만질 수 있는 금이기 때문에 금은 계속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성장이 이제는 제한될 수밖에 없고 비트코인이 이제 앞으로의 성장 몫을 다 받아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금을 넘어서는 거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계신 거네요. 이번 네. 사이클에는 좀 힘들 것 같지만 다음 사이클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럼 한 5년, 6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죠. 가능할까요? 그 정도면 오. 뭐 문제 없죠. 이야, 그러면 개런티는 그때면 아니지만 개런티는 네. 아니지만 저 말고 네. 아크 인베스트라든지 음, 갤럭시 디지털, 레리 네. 핑크마저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 1억인데 10배 이상 오르니까 한 10억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다는 뜻이네요. 뭐 그 정도면 뭐 보수적인 기대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요즘 여러 가능성이 열리고 있거든요. 이제 그게 네. 물론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상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거기에 이제 우리가 공감이 되고,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겠는데 하면 이제 거기에 우리가 돈이 이게 갈 수가 있잖아요, 주머니에서.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지금 수요가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요가. 네. 그런데 비트코인을 하루에 900개씩 캐고 있는데 오늘 이제 열흘 후면은 이게 반으로 줄잖아요. 네. 수요는 올라가는데 공급이 반으로 줄어버리면 지금 이대로도 모자란데 지금 ETF에서 빨아들이고 있는 비트코인의 수량이 채굴되고 있는 거에 10배 정도예요. 그런데 열흘 후면 어떻게 될까 그게?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 그런 아찔함이 전해지면서 거래소에서도 없고 채굴장에 찾아갔는데 더 이상은 안 돼. 이러면 이거 어디서 사야 되나? 업비트 가서 매수 이렇게 네. 누르면 JP 모건이 눌러야 되는 상황이에요. 블랙록이 이제 그 대행해 주는 게 JP 모건인데 네. AP라고. 네. 못 사겠는데 어디 사지? 아이고 한국 친구들이 좀 많이 내놨으니까 김치 프로그램은 내게 하고 매수 딱 눌러버리면 그냥 우리가 기대하는 상황이 팍 오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그렇게 오거든요. 이 공급 네. 쇼크라는 게 쇼크니까 충격이잖아요. 충격. 아직까지 봐올 때 이 충격이 올 때는 어느 날 갑자기 하락도 어느 날 갑자기 빠지잖아요. 이 상승도 어느 날 갑자기 주체하지 못할 상승이 오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1년 중에 베스트 10 데이를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냥 치고 빠지고 하다 보면 하고 이제 그 중요한 날을 놓칠 수가 있어요. 네. 그 올랐던 최고의 날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최고의 날을 놓치면 손실입니다. 아직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최고의 10 베스트 데이를 놓치면 이 사람은 손실이에요.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있어도. 그런데 그냥 넣고 가만히 있으면 그 10 데이를 안 놓치면 무조건 수익입니다. 역사적으로 그게 증명되고 있는데 그 10 데이가 아까 말하는 그 폭발적인 공급 쇼크가 오는 날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날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 날이 오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10억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는 거죠. 네. 하루하루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단번에 팍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막 2배, 3배가 올라버리는 날이 우리가 2021년 초반에 경험했던 그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다. 네. 예. 너무 설레입니다. 그 생각만 해도 잠이 안 와요, 잠이. 저는 어떡하나 이거.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한국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렇게 차단돼 있거든요. 네, 근데 더 웃긴 거는 선물 ETF로 2배 상품은 비트X라고 그거는 또 거래가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모순이에요, 모순. 네,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제 법인이나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코인 계좌를 개설을 못 하니까 주식 계좌에서 이 2배짜리 비트코인, 비트X나 아니면 아까 말했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MSTR 뭐 요런 거를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사실 올해 비트코인 ETF로 전환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좋은 선택일 수 있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이 비트코인에 접근하는 통로다 이런 말을 해요.
네. ETF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0.25% 그리고 많이 네. 부과하는 친구는 GBTC 1.5%까지 받는데 네. 나중에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이 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사는 건 수수료가 없다 본인들은. 네. 그리고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을 직접 사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일 수 있겠지만 네. 지갑 관리를 못 한다든지 또는 뭐 업비트에 넣어놨는데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비트가. 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안정적인 ETF가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겠다. 주식이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비트코인을 계속 매수해서 21만 개 넘게 비트코인을 매수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매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에 대한 리스크는 없을까요? 리스크는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망해서 없어져 버리면 문제입니다. 근데 그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주식으로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네. 없고 비트코인이 망한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이 망하지 않는 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이제는 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가 아니고 비트코인 회사나 마찬가지예요. 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비트코인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이제는. 네. 예전에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그것 때문에 사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망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생기면 그거 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비트코인이 망하면 어차피 망하는 거니까 뭐 그건 다른 문제고. 그렇게 생각하면 쉬울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1%도 안 되는 그런 이자를 가지고 이제 그 대출을 받았는데 야, 정말 좋은 자금 조달. 조건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걸 보고 다른 회사들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야, 너무 좋은 그런 선례가 됐네요. 선례가 되고 있죠. 네. 그게 더 좋은데요? 그럼 다른 회사들이 따라하면 또 전환사채 싸게 발행해서 비트코인 더 사면은 수요가 더 폭발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가격은 더 올라가겠네요. 사실 마이클 세일러가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예전에는 CEO였는데 이제는 회장으로 내려왔습니다. CEO는 따로 있고 실무를 하는 사람은. 왜냐하면 네. 본인은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냥 영상에서 이거 얘기하고 트위터 올리는 게 그 사람 일이에요. 맨날 네. 트위터 올려요. 트위터. 이거 올리고 뭐 방송에 나와서 막 이거 영업하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 다른 회장들 만나서 너도 한번 해봐. 이거 너무 좋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영업 사원이 뭐 사원 그러니까 영업 사원이나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에.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에 네. 탈중앙화돼 있기 때문에 이게 영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없잖아요. 다른 프로젝트는 이제 마케팅 팀도 있고 개발자들이 있는데 비트코인의 가장 좋은 마케팅은 가격입니다. 첫 번째는 가격이 올라가면 이 자동적으로 마케팅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네. 2차적으로는 마이클 세일러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 기관들 ETF를 내놓은 사람들이 영업 사원이 되는 건데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월가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인베스터 데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발행한 사람들이 대표들이 나와서 월가 투자자들 잘 모르니까 뉴스 네. 봐갖고는 잘 모르고 유튜브 영상 몇 개 봐갖고는 또 감이 안 오니까 직접 발표회를 갖는 겁니다. 그걸 보고 와 대단하네. 저렇게 실제로 가서 이 투자자들 손을 잡고 데려오는 거예요. 이런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좀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이거 자꾸 비투시아님하고 얘기하면 할수록 가슴이 설레서 오늘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잘 수가 없다니까. 잠자면 안 돼 우리가 지금. 네, 너무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비투시아님의 그 투자 원칙과 삶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네. 비투시아님은 뭐 주식도 투자하고 계시고 코인도 투자하고 계시고 일부 부동산 투자 뭐 이렇게 다 하고 계신데 나름의 투자 원칙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투자 원칙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 같은 사람이 제 투자 원칙을 말하기는 좀 그렇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네. 투자는 자연스러워야 한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연스럽다는 건 내가 투자를 하고도 밤잠을 잘 수 있어야 되고 물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건 좋지만 네. 무리한 투자를 했다든가 이거 하면 안 되는 투자 빚내서 투자를 한다든지 이러면 네. 부담 때문에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이성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본인이 설득이 돼야 되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충분히 공부를 하고 이런 가능성 때문에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하는 거야 하고 네. 본인을 설득을 시켜야 돼요. 비트코인이라면 이러한 이유로 탈중앙화적인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솔라나에 투자를 한다면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투자를 하면 가격이 좀 떨어져도
네. 아니지.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올라설 수 있는 여력도 있고 혹시 안 돼서 망하더라도 내가 신념을 갖고 투자했는데 안 될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다 잘 될 것 같아서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을 여는 사람들이 있다면 맞죠. 너무 내가 먹어봐도 이거 맛있어요. 장사를 네.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거지. 에이, 맛없는 것 같은데 또 혹시 정신 나간 사람이 사주지 않을까? 먹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식당을 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먹어보고 맛있고 옆에 친구들한테 먹여봤더니 다 맛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네. 열게 되잖아요. 그거 이제 합리적인 네. 선택이고 혹시 안 되면 에이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걸 교훈 삼아서 다음에는 더 잘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좀 투자를 해보자. 내가 맛보고 식당을 연다면 주위 사람들 다 데려다가 먹어봐 어때? 하고 이제 시식회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인에 투자를 한다면 내가 소스를 찍어 먹어보고 확인해 보는 것처럼 내가 공부를 해보고 써보는 거죠. 솔라나에 투자를 한다면 한번 써봐요. 덱스에 들어가서 코인을 바꿔보고 진짜 빠르네. 수수료가 거저네. 야 이러면 이거 미래가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고.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면 실제로 비트코인을 가져가 지갑에 넣어 보고 해킹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실제로 전쟁이 나서 움직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안전하게 자금을 옹구했다는 그런 선례를 보면서 거기에 공감도 해보고 그리고 주위 사람한테 내가 얘기도 해보고 여보 이런 게 있다는데 여보 어떻게 생각해? 내 말대로 해 이게 아니고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에이 당신 뭐 지금 뜬구름 잡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그럴 확률도 있겠네 조금이겠지만 이 정도로 반응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도 여보 헛짓하지 마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설득이 돼야 되고 그런 우리가 어느 정도 시도는 있어야 한다. 그러면 본인이 설득이 되니까 자연스러운 투자를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런 본인이 본인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면 거기에 맞게 투자를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는 자연스러워야 된다. 이게 되게 인상적인 말씀이네요. 투자는 자연스러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인데 뭐 그럴싸하죠? 네. 뭐 이미 순자산이 뭐 100억 이상 될지도 모르겠지만 순자산이 한 100억 정도 되면은 네. 비투시아님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와, 100억. 제가 100억 없어요. 100억 없는데 100억 되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글쎄 100억을 갖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가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100억이란 건 이제 사실 막연한 숫자잖아요. 아주 많은 돈. 네. 그런 거니까 100억이든 천억이든 일단 100억이 네. 넘으면 천억이나 뭐 더 큰 돈이나 그게 그걸 것 같아요. 네. 그건 이제 제 생각에는 경제적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경제적 자유를 갖는다.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 경제적 자유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 나한테? 제가 거기에 대해 생각을 해보니까 경제적 자유라는 건 내가 돈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그런 거이지 않을까. 그래서 모두가 경제적 자유란 그 목표를 차라리 갖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굳이 뭐 나는 100억, 나는 뭐 50억 이런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하기 싫은 일을 직장에서 막 요거도 먹어가면서 하는데 어우 막 마음 같아서 뒤집어엎고 나오고 싶은데 집에 있는 처자식 생각에 내가 분노를 일으키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적어도 내가 경제적 자유라고 한다면 월급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거에 좀 덜 받는다고 해도 내가 코인으로서 어느 정도 백업이 된다면 그러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내가 해보고 싶었던 네.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 사업 한번 해보고 싶어. 나 식당 한번 열고 싶어.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 그러면 너무 좋겠다. 모두가 그런 목표를 갖는다면. 제가 만약에 그런 경제적 자유가 주어진다면 저 같으면 제가 요즘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정리하고 방송 좀 더 부담 없이 하고 제가 요즘 집에서 설거지를 제대로 깨끗이 못한다고 욕을 많이 먹어요. 제가 설거지 담당인데 네. 그 와이프가 나 유튜브 촬영해야 되는데 설거지 안 끝났다고 막 뭐라 그래가지고 어제도 지금 혼났는데 조금 더 경제적 자유가 생긴다면 네. 설거지 하시는 분이 좀 있으면 어떨까. 그게 제 네. 설거지 하는 사람을 따로 뽑아야 되나요? 네. 일주일에 한 2번 와가지고 이제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네. 가사 도우미가 좀 있으면 좋겠다. 내가 100억 생기면 나 가사 도우미 제 꿈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슈아님께 경제적 자유는 가사 도움이네요. 설거지 안 하고 좀 유튜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트슈아님은 이미 하고 싶은 일 위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설거지도 좀 하고 계시긴 하지만 이미 제가 비트슈아님 방송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너무 즐거워 보이세요. 네,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저도 유튜브 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네, 전 뭐 강사 생활 오래 하기도 했지만, 네. 그냥 좀 되게 잘 맞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함께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정말 되게 진실하시고, 그리고 또 되게 명쾌한 면이 있으시네요. 네, 네. 되게 방송에서 느꼈던 게 그대로 고스란히 다 느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저한테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비트슈아 채널을 되게 애청자거든요. 아,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보니까, 네. 초보자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시더라고요. 네. 그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코인 교실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초보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코인 투자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펀더멘털적인 부분 또는 충분한 이해 없이 접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 거기에 맞게 좀 투자를 하자라는 그런 의도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요즘 네. 사실 너무 즐거워요. 매번 초보반을 할 때는 사실 생초보반을 처음에 먼저 했습니다. 생초보반은 네. 아예 모르시는 분들 위주로 네. 코인이 도대체 뭔가, 돈이 뭔가 이런 주제로 다뤘는데 요즘은 네. 워낙 우리가 또 상승장에 있다 보니까 공부만 하다가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 지금 막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변동을 갖고 움직이는데 그래서 이 네. 시장의 움직임도 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분석 이런 것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또 갖습니다. 그래서 거의 요즘 실전반이네요. 그렇죠. 실전반이죠. 요즘 뜨고 있는 그런 키워드가 있다면 그게 어떻게 네. 우리한테 적용될 수 있을까? 이건 도대체 뭔가? 레이어 2는 네. 도대체 뭔지? 솔라나가 네. 좋댔는데 솔라나가 왜 좋은지 그런 것들 얘기해 보고 네. 지난번에 무슨 뭐 ETF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는데 ETF 때 어떤 작용으로 이게 왜 가격에 이렇게 반영이 되나?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굉장히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네. 있습니다. 신청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더보기, 아니, 고정 댓글에다가 제가 넣어드릴까요? 네네네네. 그렇게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비트슈아님이 LA에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4월 달에 한국 오신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네. 한국에 계신 분들 만나서 직접 이 생생한 뜨거운 네. 분위기 한번 나누려고 제가 직접 찾아갑니다. 대박이네요. 그게 뭐 프로그램이 뭐 비트슈아 쇼라고 제가 네. 들었거든요. 이름을 그렇게 비트슈아 붙여봤어요. 쇼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비트슈아 쇼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 네, 좋네요. 코인 투자를 하면서 사실 너무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투자는 즐거워야 한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쇼라는 이름에 걸맞게 조금 즐거운 시간을 좀 가져보자. 그리고 또 너무 막 깔깔대고 웃는 그런 것보다는 뭔가 네. 감동의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 우리가 지난 한 3년 돌아보면 제 영상을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2021년에 진입하신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힘든 시간을 너무 많이 겪어오면서 아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 또 그 가운데서는 또 희열의 시간도 있었거든요. 그런 네. 희노애락의 순간들을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도 갖고 감동의 시간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반감기는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그런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시청각 자료 준비해서 가슴 네. 뜨겁게 좀 착착착착착착 돈이 이렇게 움직여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채굴돼서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러한 강연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함께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비트슈아 쇼쇼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함께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네네네. 사실 제가 27일 날짜가 27일, 28일, 29일인데 4월 네, 네. 29일은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됐고 27일, 28일, 네. 29일은 사실 소규모로 질의응답 강연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지금 마무리가 됐는데 꼭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이 강연으로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제게 연락 주시면 제가 추가 자리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일반적인 쇼 형태 행사는 27일, 28일 이렇게 양일간 진행을 합니다. 27일, 28일은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고 맞습니다. 29일 월요일 날 하는 거는 지금 현재는 마감이다. 현재는 녀석이 있는지는 마감인데 모르겠다. 네. 소규모로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서 100명 내외로 진행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마이크 돌려가면서 네. 질문도 하고 네. 아무리 봐도 코인 사기 같은데요 하면서 오셔도 되고 주위에 네. 코인에 관심은 있는데
이거 좀 이상하다 해서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손잡고 오셔서 그런 네. 부분들 좀 디테일한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나눠보면 어떨까? 그런 형태로 좀 따로 그렇게 소규모로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그러면 27일, 28일은 어디서 비투시아 예림당 쇼를 아트홀이라고 네. 강남에 있는 공연장이거든요. 거기서 진행을 하게 아, 네. 되는데 조명도 그럴싸하고 네. 뮤지컬 공연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쇼 끝나고 같이 비투시아님이랑 사진도 찍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아, 건가요? 당연하죠. 단체 어, 사진 촬영 프로그램도 있고 또 네. 나오시는 분 제가 한 분 한 분 손잡고 인사드리고 어, 또 대화의 시간도 네.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 네. 슈퍼스타를 만날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네요. 네. 네네네네. 원하시는 분은 제가 고정 댓글로 해놓을 테니까 여기 좀 신청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때 반감기를 맞이해서 이렇게 한국까지 와주시고 되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그때 많은 분들 직접 만나 뵙고 뜨거운 시간 함께 나누고 감사 인사 드리고 지금의 상승자 함께 좀 자신을 좀 정리하고 한번 힘을 비축해서 나가는 시간도 필요하고 사실 우리 코인 투자하다 네. 보면 나만 투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위 어디 가서 얘기하기가 좀 맞아,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시선이 좀 네. 따가울 수도 있고. 그래서 네. 혼자 외로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날 오시면 옆에 둘러보면 다 똑같은 분들이에요. 다 코인 투자자들 함께 응원하는 그런 한마음 느껴보면서 함께 전진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려봐요. 네. 가치 투자가 참 좋잖아요. 같이 네네. 하는 투자. 네, 같이 하는 투자. 네. 그러니까 동지들 만나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비투시아님. 네, 다음에 또 출연해 주시면, 또 이야기 나눠보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코인 생기초 7기를 오픈했습니다. 수강료는 10만 원이고요. 3주 동안 수업을 합니다. 네, 상세한 내용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에다가 돈이 먼저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네, 여기 카페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바로 가기가 있습니다. 네, 여기 클릭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아니면 네이버에다 성정길 치셔도 나와요. 네이버에 성정길 치시면 제 블로그가 나오거든요. 제 블로그에 보면은 제일 공지에 있습니다. 코인 청약 경매 강의 오픈 뭐 이렇게 써 있는 게 보이는데 여기에 링크가 있으니까 이거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은 뭐 되게 간단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누르시고 결제하기 누르면은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강 신청 되시면 나의 강의실 들어오면은 강의실 입장하는 게 있거든요. 네, 코인 생기초 7기 여기 들어오시면 여기 공지사항에 보면은 7기 톡방 링크가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저희 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랑 2달 동안은 최소한 같이 공부할 예정이고요. 총 3주 강의거든요. 네, 1주차랑 2주차는 녹화 강의고요. 3주차 강의는 실시간 강의입니다. 네, 실시간이라고 하지만 녹화 강의도 당연히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게 사실 코인 강의라는 게 3주 배우고 나서 다 알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기초적인 거 위주로 배우게 되고 나머지는 실전에서 채우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 제 생각에 한 2024년은 좀 누가 봐도 상승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기초적인 것만 배우고 이제 불장이 오는데 쳐다만 볼 순 없잖아요. 그래서 2024년 동안은 제가 이게 2달 동안 톡방이 운영되는데 톡방이 끝나도 오비방을 통해서 제가 계속 24년까지는 여러분과 함께 할 생각입니다. 이게 수강료 10만 원인데 3주 강의에다가 올 연말까지 같이 톡방에서 스터디 하는 거는 이 정도면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요? 단 주의할 점은 리딩방이 아닙니다. 리딩방은 아니에요. 하지만 공부용으로 함께 하는 방이고요. 톡방에서 제가 하루에 3번 이상 하루도 빠짐없이 답글 계속 달아드리거든요. 초보자분들 너무 어렵고 힘들잖아요. 제가 그런 것들 다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바이낸스 같은 거 해외 사이트가 너무 어려워들 하십니다. 바이낸스나 뭐 OKX, 뭐 비트겟 아니면 뭐 바이비트 뭐 요런 데들 있는데 해외 사이트 사용 방법도 제가
최대한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물론 알려드려도 잘 못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긴 한데, 네, 최대한 제가 끝까지 알려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톡방에 계신 분들 또 다른 분들이 알려주기도 하시거든요.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강료는 네, 10만 원이에요. 네, 추가 비용은 더 이상 없고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인 점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저희 홈페이지 메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경매 강의나 청약 강의도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 신청하시면 됩니다.